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많이 우셨습니까? 예. 보라색 상의, 병원에서 흔히 입는 그런 옷 색깔 아닌가요? 조상훈의 뉴스 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 30분에 생방송으로, 이튿날 새벽 1시에 재방송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조상훈 기자의 깊이 있는 인터뷰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통합진보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 법무부가 최근 수십 개 시민사회단체와 이석기 의원 지지자들을 싸잡아서 급진 NL 세력 등으로 규정한 내용의 서면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진보당 측 소송 대리인 맡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 연결해서 법무부가 제출한 서면의 문제점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 변호사입니다. 예. 이 법무부가 최근 헌재 제출에 논란이 되고 있다는 그 서면들,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10월 2일자 서면인데요. 예. 통합진보당의 당원과 지지단체 또 지지자들을 아무런 근거 없이 4개 세력으로 유형으로 분류한 게 문제입니다. 4개 세력이라고 하면 어떤 분류입니까? 지금 혁명적 급진 NL 세력, 이념적 급진 NL 세력, 그다음 지지 옹호 세력, 묵인 세력 이렇게 분류했는데요. 예. 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가 없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당원들의 사상을 도마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름 끼치는 거죠. 예. 그 4가지 분류된 데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이 포함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어떤 단체들이 이렇게 분류가 된 겁니까? 예, 근데 지금 44개 민주단체로 이제 국정원 내란 음모, 정치공작,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를 구성했는데요. 예. 여기에는 민주노총도 있고, 전국 농민회도 있고, 민주화를 위한 전국 교수협의회, 민교협 단체도 있죠. 이런 사람들을 지금 혁명을 추구하는 NL 세력을 지지 옹호하는 세력이라고 지금 매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묵인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금 통합진보당의 당원들 중에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을 규탄하지 않거나 침묵하는 사람을 묵인 세력이라고 규정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국민과 당원을 잠재 범죄자로 보고 정부의 방침대로 하지 않으면 이걸 반체제 세력으로 매도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야말로 민주주의에서는 용납할 수 있는 파시점적 사고죠. 예. 더군다나 민간 극우 단체도 아닌 정부의 대리인이 헌법재판소의 공식적 서면에 이와 같은 주장을 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죠. 예. 짐작은 하시겠지만 법무부가 이 시점에 그런 서면 제출한 이유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아로 혁명 조직은 없다. 그 다음에 내란 음모는 혐의가 없다.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예. 정부가 조급해진 거죠. 정부가 조급해지면서 원래는 이게 증거에 의해서 재판이 돼야 되는데 이제 증거가 없으니까 온갖 추측과 심지어는 관심법까지 동원해서 사상 검증하려는 겁니다. 예. 관심법이라고 하면 전에 그 드라마 근거 없이 태조 아까 왕건에서 이야기했던 나왔던 것처럼 저 사람은 아마 저런 사상을 갖고 있을 거야 이렇게 추측을 해서 주장을 하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까지 읽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예. 아까 법무부가 그렇게 4가지로 분류한 기준 근거도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예. 그래도 법무부의 입장이라는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주장만 있죠. 근거는 없는데. 예. 어떤 주장합니까 법무부가? 예, 5월 10일자 마리스타 순영원에서 이석기 강연을 들은 사람을 혁명적 급진 NL 세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어쨌든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혁명 조직은 없다고 판단했잖아요. 예, 항소심에서 그랬죠.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념적 급진 세력이라는 것은 지금 민주노총이나 전농 등의 출신들이 통합진보당이나 민주노동당에 이제 가입한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근거 없이 이념적 급진 NL 세력이라 분류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보는지 아무런 증거나 근거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공안탄압 규탄 대책위에 참여했던 44개 민주단체를 혁명을 지지 옹호하는 세력이 규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혁명을 지지 옹호했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예. 그 다음에 묵인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석기 내란음모 재판에 대해서 아무런 의사표시하지 않는 사람을 잠재적 범죄자로 그러한 방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러니까 결국 정부의 그 통합진보당 탄압이라든지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기소에 대한 그 비판하는 거를 다 반제 인사로 매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히틀러나 무솔리니를 연상하는 끔찍한 어떤 파시즘적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죠. 예. 아까 법무부가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그 분류를 당한 시민사회단체 특별히 이 사실을 안다면 정부 상대로 법무부 상대로 법적 대응할 수도 있는 사안 아닌가요? 아, 그렇죠. 그 단체의 명예뿐만 아니라 그 단체의 구성원들에게 심대한 명예를 훼손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그것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알려지지 않아서 예. 만약 이 방송을 통해서 알려진다면 그런 시민단체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런 법무부의 주장이나 서면 제출이 이번 헌재 결정에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물론 법무부는 뭐 그럴 걸 기대하고 냈겠지만요. 제 생각으로는 뭐 자살골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조급한 정부가 정부의 대리인이 오버한 거로 보죠. 예. 오히려 저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서 이런 분석해 주셨습니다. 법무부, 그러니까 정부 대리인이 항소심 이석기 의원 항소심 선고 이후에 좀 조급해진 것 같다. 예. 이런 분석해 주셨는데 이번 서면 제출도 그런 조급함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예, 그렇죠. 예. 예. 최근 국정감사에서 박한철 헌재소장 이런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그 위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나온 얘기라고 합니다만은 올해 안에 해산 심판 선고가 내려질 것이다. 이런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헌재소장으로서 할 수 있는 타당한 발언인가요? 저는 아주 만약 그런 말을 했다면 아주 부당하다고 부당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취지로 발언하지 않았을 거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런 발언을 했다면 아직 지금 재판기일이 두세 차례 남아 있는데 예. 이미 결론 내려놓고 형식적으로 공개 재판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올해 안에 심리를 마치겠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변론도 몇 차례 남아 있고 또 기록이 방대해요. 쟁점도 수십 가지가 되는데 재판관들의 평의하는데도 수개월이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안에 선고한다는 이야기는 이미 평의를 마쳤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그럼 이제 앞으로 향후 재판은 형식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헌법재판소장이 실현을 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 취지는 올해 안에 변론을 마치도록 노력하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그렇게 선회하고 싶습니다. 예. 제가 파악하기로 오늘이 제 16차 변론 또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잠시 후 오전 10시부터요. 그 일정을 예상하신다면 변론은 올해 안에 마무리되고요. 그럼 최종 결정은 내년 언제쯤으로 좀 예상하고 계십니까? 그거는 헌법 재판소는 사안에 따라서
결심을 하고도 뭐 6개월, 1년을 검토하는 경우는 허다하거든요. 예. 그래서 적어도 이 사건은 쟁점이 많기 때문에 졸속적으로는 하지 않을 거로 보고 빨라도 내년 상반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 사건 주심을 지금 이정미 재판관이 맡고 있죠. 예. 근데 한 가지 또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 관계 때문에 어떤 결정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예. 박한철 헌재 소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뭐 사법시험 연수원 동기 아닙니까? 예. 대표적인 또 공안통이고요. 예. 이런 부분들은 그 변론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이제 뭐 황교안 뭐 법무부 장관이야 당사자의 한 사람에 불과한 거고요. 이정미 그 주심은 뭐 공안 검사 출신은 아니고 판사 출신이고 비교적 뭐 합리적이라 분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고요. 박한철 소장은 뭐 대검에서 이런 공안 담당을 했지만은 뭐 그 줄곧 공안 검사를 했던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품이 비교적 훌륭하다고 평가되지는 분이기 때문에 예. 또 앞으로 또 뭐 헌법재판소장 이후에 특히 또 뭐 다른데 갈 사람이면 눈치 본다고 하지만은 헌법재판소장은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교적 양심과 합리적인 판단을 양심에 따른 판단, 합리적인 판단을 할 거로 저희들은 믿고 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좀 상당히 헌재를 압박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빨리 결정 안 하느냐. 또 여기에 대해서 이재화 변호사님께서 트위터에다가 또 일가를 하셨던데 정치권의 이런 그 모습은 좀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하여튼 새누리당이 마치 이게 지금 헌법재판소 그의 그 재판 자체를 뭐 소꿉장난처럼 취급하고 있는데 헌법재판관이랑 그 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적과 여론으로부터 독립돼서 재판을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이 사건은 세계의 재판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뭐 이석기 내란 업무 사건의 수사 기록만 보고 판단할 수 있지 않느냐, 올해 안에 끝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까지 자기들이 손아귀에 넣으려는 아주 천박한 발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는 뭐 영향을 받지 않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 부분이 뭐 그 말 듣고 올해 안에 끝낸다면 헌법재판소는 사망 선고가 되는 거죠. 그럴 리는 없을 거로 봅니다. 예.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게 좀 정치적인 고려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국민들은 좀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은 뭐 실질적으로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지는 저희들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은 저희들은 헌법재판관들의 양심을 믿고 끝까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변론할 뿐입니다. 예. 한 가지 일정과 관련해서 뭐 내년 상반기 정도를 예상해 주셨는데 궁금한 게요. 그러면 이게 대법원 이석기 의원 사건 지금 상고심과 그 시기적으로 좀 맞물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희들은 뭐 어쨌든 이석기 내란 업무 사건이 이 재판에 사실상 상당한 부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실관계나 법률적 부분이 판단되기 전에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게 대법원의 최종 선고가 난 이후에 그 위에도 쟁점이 많거든요. 다른 것들을 종합해서 그리고 세계의 그 선진국가 또 문명국가의 관점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한다면 그보다는 상당히 이후에 결정이 날 거로 예상을 합니다. 예. 어쨌든 대법원 선고 이후에 헌재 결정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바람직하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 담당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